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이다 보니까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뭐 크게 노출은 되지 않는데요. 사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 특히나 빅 이벤트가 한 3개 정도가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내 지수 최근에 이제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날 선물 옵션 동기 만기, 그러니까 쿼드라플 위칭 데이를 앞두고 시장 현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만약에 시장이 크게 빠졌다 이러면 어쨌든 우리한테는 피해는 피해니까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알면서도 불편했을 텐데 오히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오히려 더 상승 마감을 보여서 그래도 잠깐 좀 우리가 여유롭게 일단 한 주를 마감했고 이번 만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 하고, 자 일단은 우리 HLB 기준으로 했을 때 HLB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HLB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600대에서 벌써 지금 900대인데 한 2000까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보시면 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도 격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든 진짜 첫 확진자 이래 최다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변동성을 나타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평일에 이슈가 터지는 거랑 주말에 이슈가 터지는 거랑 다소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이슈가 같은 재료가 노출이 되더라도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폭이 좀 변동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매매를 아예 쉬고 있을 수는 없고요. 장투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VIP 회원님들께 이런 대응 전략을 좀 드렸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럼 뭐 600명대는 주가가 안 빠지고 1000명일 때는 주가가 빠지느냐? 그럼 2000명 되면 뭐 대폭락 나오냐? 3월달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충격이고 일시적인 쇼크일 수만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뭐 이런 상황에서 3단계 격상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관련돼서 주도하는 종목들은 먼저 좀 반응을 보이기도 할 거고요. 피해를 기존에 봤던 기업들은 또 뭔가 피해를 받는 것처럼 주가에는 드러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실물 경기와 주가 지수, 그러니까 즉 적정 밸류, 경기가 회복했을 때 적정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어디고 얼마고 언제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은. 그리고 이미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확진자 계속 커져가고 있고, 미국은요, 뭐 이미 뭐 우리나라보다 한참 오래 전부터 3월 이후에 뭐 더 최고가, 뭐 최고 수치 뭐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물론 이슈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단기적인 쇼크이겠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또 우리 3월달 같은 시장을 만들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장을 접근할 때 이제 방향을 좀 다르게 세우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면서 그렇게 편하게 오셨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가 막혀 어쩔 수 없이 국도로 빠져야 돼. 그러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가면서 또 신호도 기다려야 되고 방지턱도 넘어야 되고, 국도로 오다 보면 그렇죠? 마을도 지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날 거 아닙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발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은 좀 더 그렇죠? 빨리 갈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안 되면 우회해서 지름길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쵸? 그런 매매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매를 쉴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럴 만한 상황도 솔직히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당장에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빨리빨리 좀 매도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쵸? 물론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어느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대폭락이 나올 만한 그런 시장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냐? 하다못해 셀트리온 형제들이 아침에 시초가에 조금씩만 변동성을 보여도 시장은 움찔움찔해요. 누가 와서 야! 하고 놀래킬 때마다 하고 뭐 놀라는 것처럼
네, 아무튼 이 셀트리온 형제들도 이렇게 주춤할 때마다 시장이 또 그런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00명 넘고 2000명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3단계 격상 이러면 관련된 종목들로 우선적으로 수급은 몰립니다. 근데 이 우선적으로 수급이 몰릴 때 기존의 종목들, 기존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많이 던져주십시오 하고 옆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일단은 저희 VIP원님들은 한 종목만 분할로 1차 매수만 먼저 금요일날 시행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제 천천히 좀 하나씩 편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종목이 뭐 수익을 더 목표를 높게 잡고서 뭐 수익을 챙겨가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은 매수든 매도든 분할로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시기다. 왜? 짜잘한 걸로도 굉장히 등락이 좀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대이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1.6%나 빠지고 이날도 마이너스 1.6% 빠지고 이날도 마이너스 1.3% 빠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빠졌으면 그나마라도 추가적인 변동성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1% 이상, 2% 가까이 빠진 날은요. 개별 종목들의 변동도 굉장히 큽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2%, 셀트리온 형제들 주축을 삼고서 코스닥 마이너스 2% 이상 빠졌었죠. 그러면서 뭐 JP모건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뭐다 하면서 제넥신도 많이 빠졌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HLB도 한몫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럴 때는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도 분할로 하시고요. 뭐 상한가를 먹겠다, 큰 걸 먹겠다. 그러면 쭉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19일날 추천드렸던 거 이제 소량은 자율 대응 바람 이랬어요. 제가 대용이나 대용작 매매를 하고 나머지 소량은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 가져가봐도 좋겠다. 얘기했더니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82%라는 수익률을 지금 벌써 가져오고 있고 대용제약 그냥 분할로 계속 수익 챙겨오고 있습니다. 23%, 한국전력 5% 매도 10% 매도 이렇게 분할로, 신신제약 아침에 잠깐 시초가 뭐 한 1시간 정도 들어간 건데 뭐 한 5%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 갖고 오고 있는 건데 이제 막 우리가 편입하고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올라옵니다. 아무래 두 자릿수, 한국전력도 이제 곧 두 자릿수, PI 첨단 소재도 단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두 자릿수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익절도 분할로, 매수도 분할로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다라는 점, 잠시 자랑 좀 해봤어요. 괜찮죠? 뭐 다른 사람들 뭐 뒷광고도 하고 돈 받고 광고도 하는데 저는 뭐 제 거 광고도 못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잠시 광고 좀 해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요점이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다음 주 이벤트,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시간이 이제 13일 일요일이실 텐데요. 14일부터 해서 이벤트들 뭐 테슬라 S&P 500 지수가 이제 주말에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도 어떻게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도 또 만기일이 있고요. 파생 만기일이 있고요. 이런 이벤트들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뭐가 어떻게 먼저 어떤 이슈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1차적으로 주춤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시초가 빠지고 시작하겠죠. 근데 그 빠지고서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에 잘 접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딱딱딱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조정받으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시장 시가 찍고 올렸다가 푹 빼서 다시 결국에 양봉 마감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미국 시장 테슬라 뭐 빠지고 애플 빠지고 쭉 빠졌을 때 뚱 찍자마자 셀트리온 형제들 같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더니 갑자기 치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이 정도 뺐다가 다시 그만큼을 다시 치고 올려버렸어요. 이런 상황, 또 아침에 빼고 다시 돌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기도 보시면 아침에 시초가에 우르르 빼더니 다시 또 끌어올려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장 중에도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멀미가 나요. 멀미가 나.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닥 기준으로 3분봉 차트예요.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냥 한 번에 딱 사들고 갔더니 장이 좋은 줄 알고 샀더니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같이 투자한다고 물려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3, 4%의 손절 치기에는 거기 손절 치자마자 주가가 또 바로 반등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응 방법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 달라요. 꺼낼 카드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꺼낼 카드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카드를 다룰 수 있게끔 여러 가지들을 제가 다 이렇게 교육 자료를 직접 제가 PPT 다 만들어서 녹화해서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거예요. VIP 주말 입문 교육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서 다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는 이런 카드, 어떤 상황에 이런 카드,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 다가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HLB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HLB가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 뭐 우리가 그렇다 할 만한 어떤 뚜렷한 뭐 매출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부분 제약 파트, 그 신약 개발 파트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몸뚱아리가 HLB의 몸뚱아리가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5조 2천억 원 가까이인데 주가가 이만큼이나 조금 더 튀고 뭐 하면은 진짜 10조 가까이도 금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원래의 사업 쪽으로 보면은 뭐 선박 구명적, 그 다음에 뭐 특수선박, 그 다음에 GRP 파이프, 조선 기자재 이렇게 생산하는 사업부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런 사업 내용들도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HLB는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계획임. 뭐 좋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좋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죠. 어차피 결과적으로 따지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HLB가 지금 시가총액 5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5조를 평가받을 만큼의 제약업종을 제외하고도 어떤 그동안 선박적 관련된 거에 대한 매출도 5조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규모 정도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렇게 지금 HLB를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LB를 재무구조적으로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 받는 거 굉장히 고평가한 건 맞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가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항서제약 쪽에서는 로열티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또 안 나오는다,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리는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사실 제가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함부로 언급하기는 그런데,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임상에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됐었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하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혹은 직접 생산을 해서 임상 성공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목표를 갖고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로열티를 받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죠. 어쨌든 기업은 뭐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분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가 일단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는 뭔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응이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걸로 잡혔는지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 우리가 기대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임상에 대한 과정 그리고 임상에 대한 중간에 어떤 노출되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거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살펴본다면 약간의 기술적 패턴들, 근데 HLB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기술적 패턴들 어떤 게 있냐? 자, 불기둥을 한번 뿜고 나면요 시세를 다 반납해요. 불기둥을 뿜고 나면요 시세를 다 반납하고요. 불기둥 뽑으면 반납하고 여기도 불기둥 뽑으면 다 반납해요. 여기도 두 번 급등 이후에 다 반납하고요. 또 한 번 불기둥 다 반납합니다. 이게 나름 오랜 시간에 어떤 박스권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리버세라집 임상 중간 어떤 좋은 내용 발표했을 때도 추가적인 2차 파동이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해요? 불기둥 나오면 불기둥 시작점에 왔을 때 다시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상단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 왜? 거래가 실리니까.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8%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린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모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VIP 회원님들께 많이는 아니고 재미로라도 한번 HLB 주주라도 한번 좀 돼보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량만 한번 가져가 보셔라 하고 신규로 추천은 좀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중요한 건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KB증권 쪽에서 좋은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장기 차트, 뭐 상승장과 회복장, 급등 한 달 한 뒤에 급등 한 달, 급등 한 달 뒤에 또 급등 한 달, 그다음에 뭐 유사성, 뭐가 횡보고 뭐가 상승장이냐, 위험 선호도는 뭐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래프적인 부분,
쭉쭉쭉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자, 한국 증시 상승장과 행보장의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글로벌 주식시장에 15년 만에 상승장 앞에 서 있다. 어머징은 그 2등 그룹에 속해서 1등의 영광을 맛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등에게는 1등을 따라가면 쉽게 결승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선두의 보폭을 맞추는 전략을 추천한다. 그러면 뭘 따라가라는 소린가요? 뭐 미국장을 따라가라는 소린가요? 자, 상승장과 횡보장의 반복. 지금 이거를 저는 좀 눈에 좀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경기 사이클이 뭐 한 10년, 8년,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 맞게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맞게끔 주가도 이제 움직이는 폭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대비해서 물론 시가총액의 몸집, 파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한 시장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뒤에 다시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됐다가 완전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올 때, 근데 사실 과거와 다른 거는 지금이 역대급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금으로, 진짜 자금발로 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초강세장, 그 다음에 일부 박스권 횡보, 그 다음에 한번 급락 나오고 다시 원위치 찾아가고 상승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박스권, 그쵸? 기존의 하단 박스권, 이제 상단 박스권. 그러면 지금도 이제 뭐 코스피가 이런 상단에서 머물러서 움직이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무튼 10년 주기설과 리스크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흐름, 경기가 침체됐다. 우리가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이야기 하시지만요. 사실 그동안에 쌓여오고 있던 가계부채, 국가 채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들이 사실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실 채권이 증가를 한다든지 기업들이 또 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이런 10년 주기설에 엮이면서 다시 한번 경기가 좀 어려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삼정 호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사실 뭐 하나씩 다 읊어드리긴 좀 시간적인 부분들도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HLB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뭐 이게 사실상 주가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흘러간다,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더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할 텐데, 우리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부근 혹은 매수를 하기에 매력 있는 단가에서의 그 범위에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한번 조금 편입을 조금씩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자율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 혹시나 3단계 격상 이슈가 뭐 논란이 되면서 만약에 많이 빠진다 시장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좋은 종목들 또 한 번의 세일의 기회가 온다, 할인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담을 겁니다. 더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왔죠. 현금 확보를 해오고, 우리 회원님들 지금 현금이 너무 많아서 저 진짜 지루해 죽겠다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뭐 한창재지, 종근당 홀딩스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엔디포스도 관심 가져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엔디포스도 6,400~500원 라인부터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진단키트, 뭐 시즌 바디텍메드 아니어도 나노엔텍, 그 다음에 뭐 엔디포스 이런 종목들도 키트 쪽 지금 하여튼 키트 뭐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한번 터지면 거기에 맞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VIP님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또 기존에 우리가 수익 실현 계속 해오던 종목들로 재접근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트렌디하게 또 스마트하게 대응을 좀 하는 식으로 같이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HLB보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현 상황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주말 아니면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일부러 HLB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진짜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큰일 났다, 위기다,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준비를 해보자고요. 이번에도 혹시나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좋은 종목 대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받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준비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VIP방에 오시게 되시면 이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통된 가격으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무조건 비싼 것만 혹은 여기에 노출되지 않은 사실 저희가 1년에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편하게 선택하셔서 편하게 오셔서 저랑 편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영상부터는 아마 제가 이제 캠을 켜고 여러분들께 좀 더 전달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좀 간단하게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못난 얼굴 괜히 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소통에 있어서, 의사 전달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 전달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굴 공개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단타수장이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